어젯밤 꿈에 꿈길에서 이상한 고래가 하늘을 날고 어젯밤 꿈에 세상은 온통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찼었네. 저런 끝이 없는 얘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순 없지만 들장미 피어있는 곳, 꽃사슴 뛰어노는 곳,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 옛날 내 옛날 이야기. 유럽의 북쪽 끝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눈은 며칠씩이나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겨울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봐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런 크리스마스에 눈 오는 날에 꼭 얘기하게 되는 서리의 거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빨간 썰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얻고 말고 오딘 아저씨가 꼭 네 머리맡에 갖다 주실 거다. 아빠, 오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예요. 그래요, 산타크로스예요. 나도 코트를 부탁한걸요. 빨간 걸로요. 산타크로스라고? 네, 산타크로스예요. 우리들이 어릴 때에는 오딘한테서 선물을 받았는데 말이야. 오딘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그쪽에서 선물을 받아도요? 맞댄, 정말. 그래? 너희들은 오딘을 몰랐구나. 그럼 서리의 거인도 몰랐겠구나. 응? 서리의 거인이 누구예요? 얘기해 주세요. 좋아, 얘기해주지. 서리의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글쎄 얼마나 먼 옛날일까. 아빠의 그 아빠도 아직 살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에 그렇게 영리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씨가 착하고 힘이 센 거인들이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지. 거인들한테는 심부름을 하는 검은 소인이 한 사람씩 달려 있었는데 그 불운하게도 이 소인들은 심술궂고 싸움질을 잘했었어. 그래서 어느 때 거인에게 오딘이 거인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죽일 수는 없다고 거인들은 하는 수 없이 싸우기로 했지 뭐겠니?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거인들이라도 신령님한테는 당할 수가 없었어. 그럼 거인은 다 죽었어요? 아니, 오직 한 사람만 북쪽 끝에 있는 바다까지 도망을 간 거인이 신령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게야. 꽁꽁 얼어붙어서 서리의 거인이라고 말이다. 아니, 마리는 잠들고 말았구나. 자, 마태, 너도 자거라. 네. 그럼 아빠 주무세요. 잘 자거라. 아, 기도드리는 거 잊지 말도록 해. 알았습니다. 옳지. 아이고. 신령님은 정말로 서리의 거인의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인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가엾어서 오직 한 사람만 모른 척했어요. 1000년이 지나면 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마법을 걸어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잤을까? 꼭 1000년이 옵니다. 1000년이라 변한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들긴 했지만 대수로운 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척척 박사이고 또 뭐든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이건 철도라고 해서 이 위를 새로 만든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해가 되니까 짓밟아 버리시지요. 좋아. 아니, 뭐냐 이거는? 이것은 전설
것입니다. 기분 이상하니까 치워버리시죠. 좋아. 이 냄새가 좋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옵니다. 어느 집에나 음식이 잔뜩 있거든요. 자, 사양 마시고 드시죠. 맛있겠는데. 오빠, 정말 왔다, 산타크루스가. 말이라고 해? 나 기도드렸단 말이야. 간다. 출발. 와, 어때? 기분이 참 좋지? 사람 살려. 발딱발딱 뛰지만 뭘 어쨌는데 그래. 어쩌지 않았으면 이건 뭐야? 벼랑한 사람을 들어올리고 말이야. 거인날이 버려버리세요. 그런 것은요. 거인날이? 그럼 당신이 서리의 거인이란 말이야? 그렇다. 바로 서리의 거인날이시다. 세계 제일로 힘세고 꽤 많은 거인이시다. 글쎄, 어떨까? 나 아빠한테서 다 들었는데 말이야.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잖아. 자, 이런 어린애는 상관하시지 말고 빙산으로 돌아가시죠. 잠깐. 어떤 증거지? 저기 산이 있죠? 저 산을 들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내일 이맘때까지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옥지야, 그런 것은. 나는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럼요. 저 산 어느 한 곳을 꼭 잡고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있으면 되는 거려. 그러면 산도 지구와 함께 빙 돌고요. 또다시 전의 장소를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구가 돈다고? 모르나 봐요. 지구는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요. 그거는 엉터리야. 나는 모른다고. 그런 건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 아유. 너 내가 세계 제일 가는 척척 박사라고 그랬잖아. 그것은 저 다름이 아니었고. 맞대라는 건 너냐? 그래요. 내가 무섭지 않니? 무섭죠. 그렇지만 우린 친한 친구예요. 위험한 때는 서로 돕는다고요. 친한 친구? 나는 그런 거 없다. 너는 내가 뭐든지 갖고 있다고 그랬지?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이봐, 맞대야. 좀 가르쳐다. 뭐를요? 철도 부수는 거 나쁜 짓이냐? 물론이지요. 전선을 뽑는 것도, 물론 나쁘지요. 남의 집 음식을 먹는 것도, 나쁘지요. 나 같으면 울 거예요. 그 집 어린애도 울고 있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부순 물건은 고치고 울린 아이한테는 사과를 하면 돼요. 정말이냐? 그럼요. 전선도 철도도 그 전대로 고쳐놓으면 위험해! 기차가 탈선한다! 빨리요! 거인 아저씨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고 말 거예요! 거인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막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천년씩이나 오랜 동안 자기의 몸이 온통 얼음이 되어버려서 햇볕을 쬐면은 점점 녹아버린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남았어. 네 썰매도 고쳐줄게. 괜찮아요. 또 내년에 산타크루스한테 부탁할 거라고요. 썰매가 없으면 심심해. 그 대신 새 친구가 생겼잖아요.
있잖아요. 친구? 나도 친구가 있다. 오, 땀이 나잖아. 큰일이다. 녹아버린다고요? 빨리 빙산으로 돌아가요. 나는 친구 보내고 간다. 안 돼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녹아버린다고요. 햇님 부탁이에요. 거인을 녹게 하지 마세요. 네, 햇님 빌겠어요. 거인을 녹게 하지 마세요. 네. 마떼의 소원도 허사였고 끝내 거인은 녹아서 한 줌 눈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녹아버리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만큼 말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빨리 돌아갔으면 좋았을걸. 그렇지만 서리의 거인은 아마 만족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녹아버리기 전에 근사한 친구들을 사귀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옛날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에 의심 많고 심술궂은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을에 경비대를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들였어요. 누군가가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사람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이 젊은이는 산 너머의 목장에서 일하는 양치기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 사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양치기를 다짜고짜 난폭하게 체포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으로 끌고 갔어요. 너도냐? 너도 내 목숨을 노리고 왔느냐? 아니에요. 전 단지 친구를 만나러 읍내에 왔을 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잡히고 나면 모두가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 정말이에요, 임금님. 이래서 양치기는 매일매일 채찍을 맞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백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고 자백을 했는가? 임금님, 전 정말 자백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집센 놈이로군. 사형이다. 당장 사형 집행을 해라. 임금님! 임금님! 뭐야, 사형이라니까 생각이 달라졌는가? 사형되기 전에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목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집에 가서 어머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내일 해질 때까지 반드시 돌아오겠어요. 꾀를 부리다니 교활한 놈 같으니라고. 그럼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안 돼, 믿을 수가 없다. 데리고 가라. 임금님! 그래서 임금님은 양치기의 친구를 불러오도록 병사를 보냈어요. 친구는 성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을지. 만약 이 친구가 내일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사형시킨다. 그래도 좋은가? 물론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놈들. 사람을 함부로 믿다니 어쩌려고 그러나. 이놈은 내 목숨을 낳으려고 한 놈이야. 친구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 틀림이 없어.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오게나. 응?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널 사형시킨다. 이렇게 해서 양치기는 산 너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일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친구가 대신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저런 몹쓸 놈의 뱀!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이젠 안심해라. 자, 가자. 마침내 양치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양치기의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젠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양치기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가 벌써 돌아왔구나. 걱정했었단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양치기는 의심 많은 임금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웃나라로 도망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도망가거라. 엄마 일은 걱정 말고 이웃나라에 일단 숨어 있으면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지.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오늘 해지기 전에 돌아가지 않으면 친구가 대신 죽게 돼요. 양치기는 출발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그렇지만 양치기는 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정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냐? 친구를 기다리는 기분이. 해도 슬슬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넌 그래도 양치기를 믿고 있는가? 아니, 너희들은 누구냐? 말 안 해도 잘하는 선정님이시대. 산적? 보다시피 난 이놈아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덤벼라. 왜 이놈? 산적에게 습격을 받은 양치기는 골짜기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양치기는 정신을 잃은 채 어느샌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가서 임금님께 너의 굳은 우정을 보여주거라. 큰일 났다. 늦었어. 어떡하면 좋지? 양치기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성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일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양치기는 달렸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점점 기울고
아까 한 큰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약속 시간은 다 됐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는 알겠지. 올 거야. 그 친구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날 나쁘게 생각지 마라. 이건 너희들이 택한 것이니까. 전 믿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임금님, 양치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멈춰라. 약속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양치기가 돌아왔다. 잠깐 멈춰라. 돌아왔어요. 전 돌아왔어요. 전 돌아왔습니다. 자, 약속대로 제 친구를 불러주세요. 멈추라고 하니 임금님은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달려온 양치기의 우정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최후까지 믿고 대신 기다려준 그 믿음과 함께 일 년 중 논과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은 동물과 에스키모의 세계입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바다 표범과 고래를 잡아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에스키모의 어느 마을에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과 깔개를 만들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의 일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굉장한 것을 잡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큰 암컷의 백곰이었어요.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이 백곰을 잡아서 가죽으로 깔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큰 백곰을 본 일이 있어요? 제가 혼자서 잡아온 겁니다, 이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이놈이 말이에요. 어름이를 새끼를 데리고 걷고 있었어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백곰은 신경이 날카로운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 녀석을 단 한 발로 잡았으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새끼곰은 어떻게 된 거지? 총소리에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 조금만 더 했으면 잡았을 건데 정말 아까운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젊은이의 주문대로 백곰의 모피를 맡아 깔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누굴까 이런 밤중에? 할머니는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예요. 조그만 문틈으로 하얀 뭔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엄마곰을 쫓아온 새끼곰이었어요. 새끼곰은 엄마곰이 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을 뿐이다. 곧 눈을 뜰 것이야. 새끼곰은 엄마곰을 일으키려고 하여 몇 번이나 가죽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끼곰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괴로움에 젖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외톨박이 할머니는 역시 외톨박이 새끼곰을 자기 아이같이 키우게 됐습니다. 알았지. 사람을 물거나 핥히거나 하면 안 된다. 응? 할머니는 새끼곰에게 잘 타일렀습니다. 똑똑한 새끼곰은 할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 절대 사람을 핥히거나 물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아이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 어느 사이에 새끼곰은 마을의 인기가 됐습니다.
아, 이쁘네 정말. 이윽고 세월이 흘러 새끼곰은 자꾸 커서 큰 곰이 됐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큰 훌륭한 어른곰이 됐어요. 어찌나 힘이 드는지 원. 그래도 저 녀석의 힘을 빌리면 어떨까? 보물을 가지고도 썩히잖아. 원래 백곰은 사냥의 명수인데 저 녀석을 바다 표범 잡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잘하면 온 마을이 부자가 될 거란 말이야. 에? 의논이 이루어져서 어부들은 할머니의 집에 백곰을 바다 표범 잡게 쓰도록 권유하러 왔습니다. 마을을 위한 일이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바다 표범이 한 마리라도 많이 잡히면 그만큼 마을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냐? 모두를 위해서 표범 잡기에 나가줄 테냐? 그래 가주는 거지. 자, 그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갔다 오너라. 이렇게 되어 다음 날부터 백곰은 어부들을 따라서 표범 잡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알았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서 쫓아야 해. 불어오는 쪽에서 쫓으면 너의 냄새를 맡으면 표범은 도망쳐 버리니까. 자, 됐어, 나가. 똑똑한 백곰은 어부가 시키는 대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서 표범에게 다가가서 순식간에 몇 마리씩이나 잡는 것이에요. 생각대로야. 너는 대단한 백곰이다. 그 후로는 어부들의 표범잡이에 서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차디찬 얼음 바다도 백곰은 태연해요. 백곰을 데려간 어부는 의뢰의 다른 어부의 몇 배나 표범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곰의 덕분으로 마을의 생활이 윤택해져서 누구나 백곰을 마을의 보물로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백곰의 부모 대신 할머니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보라의 날이었어요. 할머니, 백곰이 없어졌어요. 뭐? 우리 곰이? 할머니, 미안해요. 그 눈보라 때문에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요. 그때 백곰은 눈보라 속을 헤매면서 할머니의 집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예요.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익숙해 있는 백곰은 곧장 걸어갔어요. 어쩜 그 그림자는 엄마 곰을 잡은 그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도 할머니의 곰은 알고 있었어요. 설마 눈보라 속을 걷고 있는 단 한 마리의 백곰이 할머니의 곰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타날은 백곰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백곰은 그 순간 까닭을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 쐈을까? 아니, 틀림없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곰이 그렇지, 이놈이야. 이 냄새였었어. 이놈은 날 죽일 생각이야. 다음 순간 백곰은 무아무중으로 젊은이에게 덤볐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돼요. 풀이 죽어 있는 백곰과 젊은이의 시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네가 어쩌자고 이런 무서운 일을... 아무리 사람하고는 친하다지만 결국은 곰이야. 살인이라니 태연하잖아. 사람 잡는 곰이야. 저런 곰이 마을에 있으면 안심하고 잠잘 수 있어야 말이지. 그래, 당장에 쳐 죽여야 돼. 정말 저런 곰을 죽여버려야만 돼. 마을 사람들은 백곰이 얼마나 마을 사람을 위해서 보람이 있었는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알겠느냐? 잘 들어라. 이대로 마을에 있으면은 너는 꼭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넌 어디가 사람이 없는 데로 멀리 눈 있는 벌판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배꼽을 누운 벌판에 놓아주었습니다. 붕대를 맨 배꼽은 할머니에게 전송되어 몇 번이고 몇 번씩이나 뒤돌아보면서 누운 벌판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이나 꿈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어떤 날의 일이에요? 이봐, 곰이다! 곰이 나왔다! 빨리 총을 가지고 와! 곰이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무의식 중에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곰이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봐요! 저기 벌판에, 눈벌판에 저쪽! 저 네 마리나 보이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곰이란 거지? 에? 큰 곰이 2마리, 새끼 곰이 2마리. 아니, 큰 곰은 한쪽 어깨에 헝겊을 감고 있잖아. 헝겊을? 그 곰은 할머니의 곰이었습니다. 헝겊은 어깨에 감아준 붕대였어요. 곰은 마누라와 새끼 2마리를 할머니에게 보이러 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할머니의 모습을 본 백곰은 다시 먼 눈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백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곰은 틀림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꽉 메어 백곰이 돌아간 먼 북쪽 하늘을 언제까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무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다면 잠깐 문을 열고 밖에 하늘을 내다보세요. 자요, 쭉 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세계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하늘에 흐르는 별들가엔 크게 날개를 편 백조. 자, 조용히 문가에서 별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옛날 에스파니아란 나라에 피에톤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피에톤의 엄마는 구리 유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아빠는 태양의 신 아폴로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피에토는 아폴로의 아들 아니야. 그렇다면 화살 한두 개가 들어올 리 없지. 에마푸스, 그만두지 못하겠어? 기그러스, 너 이 녀석 하는 말 믿는 거야?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정말일까? 정말이야! 우리 아빠는 아폴로다! 왜 그래? 마치 우리 안에 들어간 토끼 같구나. 아폴로의 아들이 듣고서 한심하다고 할 거다. 만일 네가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모두들 나를 존경할 텐데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에마푸스의 말 신경 쓰지 마. 너한테는 나의 심정 같은 거 알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만둬. 그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싫어. 기크로스! 피에토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깜짝 놀라게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피에톤? 요즘은 잠도 자지 못하는 모양인데 뭘 생각하냐? 엄마, 나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무슨 말 하는 게야? 너희 아빠는 태양의 신 아폴로이시란다. 아빠라고는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피에톤, 만나고 말 때야. 이제 보라지. 다음 날 피에토는
태양의 신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기어코 떠나버렸구나. 그 아이는 아폴로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버린 거야.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 매정한 말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태양의 신전은 먼 그리스의 나라 올림푸스 산에 있었습니다. 오랜 험한 여행이었습니다. 허나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의 피에토는 바다나 산도 정신없이 넘어갔습니다. 여기다! 겨우 올림푸스 산에 도착했다. 잘 오셨습니다, 피에토님. 뭐? 아폴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왔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쉬어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여름의 요정이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가을의 요정이에요. 겨울은 싫어하시나요? 그리고 나 봄. 모두 아폴로님의 아래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요정들의 춤이나 구경할까? 아니에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좋아, 좋아. 너에게는 아직 아빠가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어. 뭐든지 말해보아라. 뭐든지요? 뭐든지 다 약속을 하겠다. 모두들의 앞에서 맹세한다. 저기 있는 해차를 하루만 빌려주세요. 뭐라고? 해의 차를? 해차, 그것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가 해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면 세계는 아침이 되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 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나뿐이야. 안 된다고. 하지만 아빠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좋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는가, 피에톤? 가르쳐준 대로 길을 가는 거야. 고삐를 꼭 잡고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비겁한 자라고 못할 거예요. 나는 아폴로의 아들이다. 야, 보이는가? 지상의 인간들이여, 나는 아폴로의 아들이다. 어이, 야단났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야단났습니다. 피에토는 길을 벗어나서 밤하늘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차의 소동 때문에 하늘뿐이 아니고 지상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이상 내버려 둔다면 우주는 멸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어쓰겠습니까? 하늘이며 땅이며 엉망이 아닙니까? 아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 신이시여. 당신도 역시 신이 아니십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피에톤! 오, 전능하신 제우스여.
하늘과 땅을 구하여 주소서. 나의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주소서. 신이시여, 그날부터 피에톤이 떨어진 강변가를 헤매는 키크노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친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키크노스의 모습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마음을 아파하는 이는 피에톤의 엄마 그리우멘이었습니다. 아폴로님 들어주십시오. 이젠 피에톤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발 가엾은 키크노스를 제발 구해 주소서. 아폴로는 키크노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백조로 바꾸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키크노스는 별의 강위를 조용히 나르며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에 떨어진 피에톤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시골 구석에 가난뱅이 방앗간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만 죽고 나자 그 아들 가라바는 집을 쫓겨나고 말았어요. 물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래나 갖고 가! 가라바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빨간 장화하고 고양이 페로? 페루는 어디 있지? 있어. 요 페로뿐이었던 거예요. 페루야, 지금부터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한테는 잘 집도 먹을 음식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피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맡기세요, 네? 내게 맡기려니. 아니 무슨 수레도 있니? 아니. 페로는 마대를 준비해갖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왔다. 아이고, 기가 막힌다.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웃어. 아이고, 배야.
도저히 토끼는 구멍 속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그렇게 우스운 게 들어있을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은 거죠.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서 사로잡은 토끼를 페로는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어요. 가라바 후작이 나에게? 가라바 후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페로가 제멋대로 가라바를 후작이라고 엉터리로 꾸며대 놨으니 임금님이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다음 날에는 임금님에겐 신선한 과일을, 공주님에게는 진귀한 새, 고양이한테는 꽃목걸이를 갖다 줬어요. 가라바 후작한테 한부를 전해주게나.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겠군. 아이고 재밌게 됐다. 재밌게 됐다. 뭐? 임금님이 나한테 아유 그런 건 무리라고 난 못해 그런 건. 보세요 가리바 씨, 이게 찬스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후작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 허지만에 만약 탈로하려면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래요. 임금님하고 공주님은 가라바 후작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페로는 방앗간집 가라바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후작으로 꾸며놓겠다는 건지요?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페로? 조금만 더 참으세요. 드디어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가까워지자 페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살려줘요. 가라바 후작이 큰일 났어요. 아이고 물에 빠지게 됐다고요. 살려줘요. 자, 빨리빨리 약속한 대로 빨리빨리. 가라바는 황급히 물에 빠지는 신용을 했어요. 페로는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가라바 후작은 진귀한 물고기를 임금님한테 진상하려다가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도둑한테 옷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가라바를 동정해서 의상 담당관에게 명하여 의복을 장만하도록 하게 됐어요. 가라바 후작입니다.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라바를 본 공주님은 단번에 가라바가 좋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주님은 가라바에게 산책을 권유하게 됐어요. 예쁜 꽃. 이 꽃밭은 어느 분의 꽃밭인가요? 마을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가라바 후장님의 꽃밭입니다. 아니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페로가 보이질 않는데 페로. 그중 페로는 좀 떨어진 보리밭에 있었어요. 그런 사정으로다가 임금님과 말입니다. 공주님이 이 밭은 누구 밭이냐 하고 물을 테니까 반드시 가리바 후장님의 밭이라고 대답하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만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임금님은 화가 나서 여러분을 모조리 잡아간다 이겁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가리바 후장님의 보리밭 좋죠? 왔다. 가리바 후장님. 찾아온 임금님은 이 밭은 누구 밭이냐 하고 물었어요. 모조리 잡혀가서는 큰일이니까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했어요. 이 밭은 가라바 후장님의 밭입니다. 고기잡이는 강을, 나무꾼은 산을, 양치기는 그 초원을 모두가 다 가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랬소 가라바 후작. 그대가 이렇게 넓은 땅의 주인이라니. 하하 믿을 수 없어요. 네,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그런데 임금님은 가라바의 성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영광입니다, 임금님. 저기 보이는 성이 바로 가라바 고장님의 성이었습니다요. 어허, 그래? 하지만 저건 가라바가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 성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무서운 악마가 살고 있는 성이었던 것이죠. 악마나리,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그러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랬다. 여러 가지 동물 모습으로 변하는 재주도 있다던데요. 코끼리라던가 사자라던가 한번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도 보고 싶냐? 악마는 페로의 청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봐라,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마, 수리, 사바라, 타타타.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아이고, 제발 전의 모습으로 도로 돌아가 주세요.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폐기 없는 고양이로구만. 자, 수리. 어떠냐? 내가 누구란 걸 알았느냐? 자, 뭐든지 말을 해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정말이에요. 뭐든지 상관없단 말씀이시지요? 말이 많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건 없다니까. 뭐냐? 그렇다면 아주 작은 동물, 말하자면 쥐라든가 그런 것으로 변할 수 있단 말씀이지요? 예? 뭐라는지 하지만 믿을 수 없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런 모욕은 참을 수가 없지. 저거 두고 보거라. 아이 자, 어떠냐? 이래도 내 말을 아직 못 믿겠다는 거냐? 됐다. 요꼬마 악마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사리야. 페로는 악마가 쥐로 변한 것을 보자마자 달려들 거예요. 쥐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당하고 마법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간발의 차로 페로는 쥐를 낚아서 꼴깍 먹고 말았지 뭐예요? 임금님, 가라바 고장님의 성으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의로다. 임금님은 가라바의 사람됨이 마음에 들었고 또 남몰래 가라바를 사랑하고 있는 공주의 마음속을 읽고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라바하고 공주님은 한평생 행복하게 살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페로는 어디 갔을까요? 어머, 아이 저런 데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좋아요. 야.